우리가 이제 도형의 닮음이라고 그래서 이제 주요 개념이 뭐냐면은요. 자, 여기서 이제 닮음의 뜻은 거기 뭐 69쪽 또는 70쪽에 적혀 있어요. 네, 적혀 있는데 거기서 키워드가 뭐냐면은요. 한 도형을 우리가 일정한 비율로 자, 일정한 비율이라는 게 첫 번째 키워드고요. 한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하면은 다른 도형과 겹쳤을 때 합동이 되면은 그걸 보고 닮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 한다는 게 이 닮음에서의 뜻의 키워드예요. 이렇게 두 가지가 일정한 비율로 확대하거나 축소하면 다른 도형과 이제 합동이 된다.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런 정사각형 같은 걸 예로 든다면은요. 이 정사각형을 몇 배 확대하면은 이런 정사각형이 됩니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비율을 모르더라도 내가 정사각형 확대하면 이것과 겹쳐진다, 완벽하게 합동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정사각형과 정사각형은 서로 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항상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정다각형들 같은 경우는요, 그게 이제 뭐 정오각형이 되든 정삼각형이 되든 간에 이런 정오각형 같은 것도 마찬가지야. 이런 정오각형도 내가 일정한 비율로 확대하면은 이렇게 조금 더 커다란 정오각형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정다각형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이제 닮음이 돼요. 자, 그러면 원 같은 건 어떨까? 원. 자, 이런 거. 자, 이번에 거꾸로 큰 원을 내가 작게 일정한 비율로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확대 축소하듯이 해가지고 큰 원을 축소해가지고 작은 원과 겹치게 하면 내가 비율을 얼마인지는 몰라도 내가 이걸 축소해서 요거랑 똑같은 도형 만들 수 있겠죠. 그렇지. 합동이 도형 만들 수가 있으면 그러면 두 도형은 서로 닮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닮음의 뜻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비율로 한 도형을 확대 축소해서 다른 도형과 합동이 될 수 있다면 걔네들은 이제 서로 닮은 도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라서 이런 이제 정다각형들이나 원 같은 거는 이제 다 닮은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런 이렇게 닮은 관계들이 자, 이렇게 평면도형 세상에만 있지 않고 이런 그 이체도형도 가능하거든요. 이체도형도. 이체도형 중에서 이런 정육면체요. 정사각형 예를 들었으니까 이제 정육면체를 한번 가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정육면체가 있다고 쳐보면 이런 정육면체도 마찬가지야. 이제 흔히 주사위, 큰 주사위, 작은 주사위 있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상상하기가 쉬울 텐데 이런 정육면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큰 정육면체를 내가 축소하다 보면은 일정 비율을 축소하다 보면 요거랑 합동인 도형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이체도형의 세상에서도 이렇게 닮음인 관계의 도형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체도형 세상에서도 이런 정육면체, 즉 정다면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 같은 거 이런 구 같은 것들이 서로 이제 닮은 관계에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디에 정리가 되어 있냐면 70 쪽에 좀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정다각형, 원, 그 다음에 정다면체, 구 이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다 닮은 도형들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특이하게 자, 이렇게요. 자, 이런 식으로 정사각형은 반쪽이 한 거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죠? 직각 이등변 삼각형도 이렇게 보면은 얘네들을 적당히 확대 축소하면 또 다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게 되니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끼리도 닮음이고요. 자, 뭐 구를 반원 여기는 이것도 볼게요. 자, 이렇게 원의 절반 반원. 자, 이렇게 반원과 반원끼리는 어떨까요? 서로 닮음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확대 축소해서 다른 도형과 다른 반원과 합동이 될 수 있는 거 맞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반원들도 닮은 도형이고요. 자, 여기서 그러면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가 여기서 내가 60도짜리인 걸 하나 뽑아볼게요. 여기서 똑같이 60도짜리인 거 뽑아본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 중심각의 크기가 60도짜리인 부채꼴끼리도 좀 닮음이 될 수 있을까? 어떨 것 같아요? 이거 확대한다고 해서 중심각의 크기가 달라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확대 축소한다고 해서 우리가 각의 크기가 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중심각의 크기 같은 부채꼴끼리는 서로 닮음일 수 있는 겁니다. 항상 닮음이야. 이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알아볼 수 있으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 구의 반쪽이 반구, 그럼 윤찬아, 반구 길이는 닮음이 가능할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닮음의 뜻을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알아차리시면 이제 되겠고,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닮음에 대한 좀 명칭이나 이제 기호를 조금 알아보셔야 되는데, 자, 보통 삼각형으로 하거든요, 주로 문제들은. 자, 삼각형으로 이제 문제를 푸니까 이제 삼각형으로 보여드릴게요. 뭐 삼각형으로 할 수 있으면은 다른 도형으로도 문제를 다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닮음의 이제 조금 명칭을 조금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면 닮음인 도형에서의 사용되는 명칭이야. 그러면 닮음인 도형에서 자 이렇게 삼각형 두 개가 있다고 할게요. 자 이제 A, B, C 삼각형 A, B, C가 있고 삼각형 D, E, F 자 얘네들이 닮음이라고 주장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닮음이라고 주장을 하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걸 보는 거야. 자 그럼 내가 여기서 자 여기를 축소하면 여기랑 이게 합동이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관계에서 삼각형 ABC하고 삼각형 DEF는 서로 닮음인데 우리가 이제 일정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해서 다른 도형과 합동이 된다라고 그랬으니까 합동의 도형끼리 서로 길이가 같은 변이나 크기가 같은 각은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불렀냐면 대응변, 대응각 이렇게 불렀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AC를 축소하면은 자, DF와 겹쳐지는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기 겹쳐질 수 있는 변끼리는 대응변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당연히 그때 겹쳐지는 이런 A하고 D 같은 경우는 대응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C하고 F 같이 자, 겹쳤을 때 자, 겹쳐지는 각, 이게 축소해서 겹쳤을 때 예를 들면 포개지는 이런 각들을 대응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삼각형의 합동을 쓸 때처럼 똑같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자, 내가 이게 축소하면 A는 D, B는 E, C는 F랑 포개어진다고 겹쳐진다고 생각했을 때 그 겹쳐지는 순서대로 A, B, C면은 A, B, C와 겹쳐지는 순서대로 D, E, F를 쓰고 닮음이라는 뜻으로 어떤 기호를 쓰게 되냐면 이렇게 S자를 뒤집은 기호를 쓰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S가 시밀러라고 해서 영어로 비슷하다 이런 이제 영단어가 있는데 그거를 따가지고 이렇게 S자 뒤집은 모양으로 요놈들이 서로 닮음이다라고 쓰게 되거든요. 반드시 순서를 꼭 맞춰서 이제 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를 맞춰서 쓰시다 보면 우리가 어떤 특징을 조금 읽어낼 수 있냐면 평면도형에서는 자,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닮음도형에서 되게 중요한데 자, 여기 길이가 4예요. 여기 길이가 2고요. 그러면 내가 4에서 일정한 비율 자, 4에서 몇 분의 몇으로 줄이면 2가 되는 걸까? 그렇죠. 4의 2분의 1 하면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 이렇게 비율을 이제 요걸로 알겠으면은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자, BC가 6이야. 그러면 EF는 얼마라고 대답할 거야? 그렇죠. 3이라고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내가 A, B하고 D, E의 비율이 그러면은 겹쳐지는 변들인 BC하고 EF의 비율과 다르면 안 되는 거죠. 그죠? 4대 2는 6대 3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우리가 학대 축소의 의미에 부합을 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럼 AC하고 겹쳐지는 변인, 즉 대응변인 DF가 그 비율이 서로 똑같아야 되고 이렇게 대응변들의 비율 보고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이제 앞으로는 닮은 비라고 부를 거예요. 자, 오늘 이런 기호사항하고 명칭에 대해서만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내용이 이걸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는 다음 시간에 좀 할 거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닮은 비를 이제 좀 구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것들을 이제 조금씩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따가 이제 조금 예제들 몇 가지만 더 풀어볼 건데, 자, 이렇게 대응변들 찾아서 이렇게 닮은 비를 좀 만들어낸다라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썼다 지웠던 이제 우리 한 도형의 일정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한다라는 그 일정한 비율이 여기서부터 이제 닮은 비라는 이름으로 이제 쓰일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닮은 비를 이렇게 대응변의 길이의 비로 몇 대 몇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자, 우리가 원래 이런 비율들 같은 거 있잖아요. 5대 3 이런 거는 비의 값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쓰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5대 3이라고 부르는 비율은 3분의 5라고 쓰는 거랑 마찬가지야. 자, 그러니까 여기로 따지면 2대 1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배 차이 나는 거잖아. 그럼 1분의 2에서 닮은 비가 2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전혀 틀린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항상 이런 닮은 비 같은 거는 어떤 구조로 좀 바라보실 수도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 앞에 거 나누기 뒤에 거. 자, 이런 걸로도 닮은 비를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문제들에서는. 자, 선분의 길이의 비를 이렇게 구해보세요 라고 할 때 이렇게 몇 대 몇 이렇게 구하라고 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구할 때도 있지만 이런 모양으로 이제 문제에서 써주고 이걸 구하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이것도 닮은 비를 나타내는 표현이구나 라고 같이 알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알아보시면은 이제 닮음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닮은 비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는 조금 이제 다 얘기가 된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자, 이것까지 조금 확인하면 되는데, 자, 닮음인 도형이면요, 이제 일정한 특징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요거예요. 자, 대응변끼리는 비율이 달라지면 안 된다. 첫 번째, 이제 대응변의 비율이 다 일정하다. 대응변의 비는 다 일정하고요. 이게 이체대응으로 바뀌게 되면은 대응하는 모서리의 비율이 일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제 여기서 이따가 이제 문제에서 이체대응 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자, 내가 이걸 확대 축소했다고 해서 겹쳐지는 각의 크기가 달라질까요? 자, 그럼 내가 아무리 정삼각형을 확대하더라도 한 각의 크기가 60도인 건 변하지 않죠. 삼각형의 사이즈는 늘더라도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응각, 즉 확대 축소했을 때 겹쳐지는 대응각의 크기는 어떤 비율로 확대 축소하더라도 대응각의 크기는 무조건 같아야 돼요. 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나중에 문제 풀 때. 따로 표시할 필요 없으세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이제 나중에 그냥 자연스럽게 인지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체대응 세상에 넣어놓으면요. 우리가 이제 이체전도 확대 축소하면 겹쳐지는 면이 있을 거잖아요. 이제 뭐 달면체나 이런 것들은 그때는 이제 그 면끼리 닮은다라고 이제 주장하는데 뭐 이거는 굳이 성질을 이렇게 안 해오셔도 자연스럽게 느끼실 수 있는 사실이거든요. 자, 이걸 이용해서 그 실상 쪽에 유제 하나만 보여드리고 삼각형의 닮은 조건 하나만 좀 이야기를 할게요. 거기 73쪽에 유제 23-1만 봅시다. 자, 가나가 서로 닮은 도형이에요.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럼 여기가 밑변 높이가 3하고 뭐 2라고 문제에 적혀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원뿔이 서로 닮은 도형일 때, 자, 여기는 여기 밑면의 반지름을 구해서 원넓이, 밑넓이를 이제 구하라고 시키거든요. 자, 그러면 3, 2니까 여기는 얼마일까요? 네, 그렇죠. 그렇게 보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3에서 여기서 2배 했으면은 똑같이 밑면의 반지름도 2배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닮은 도형에서 이제 뭐 이체 평면 도형 같은 경우는 대응변의 길이의 비로 닮은 비를 재는데 이제 이체 도형에서 넘어오게 되면 이체 도형 같은 경우는 자, 닮은 비를 어떻게 되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내가 여기는 원뿔의 높이를 비교해도 닮은 비가 되는 거죠. 1대2. 그렇죠? 닮은 비 얘기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대응하는 변들의 비율로 몇 대 몇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1대2예요. 그럼 밑면의 반지름끼리 비교해도 1대2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닮은 비가 이체적인 세상에서는 우리가 모서리의 비율이 될 수도 있고요. 자, 이거는 이제 회전체니까 모서리가 따로 모서리라는 개념이 이제 있지는 않잖아요. 모선의 개념은 있어서.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닮은 비는 모서리 여기 원뿔로 따지면 이게 모선도 가능합니다. 높이, 뭐 밑면의 반지름, 뭐 등등이 다 가능해요. 구로 따지면 그냥 반지름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체적이나 만약에 원 같은 그런 도형으로 넘어오면은 밑면의 반지름 그리고 원끼리는 어떤 것도 가능하냐면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원끼리는. 근데 내가 여기는 원주가 6파이고 여기는 8파이예요. 그러면 닮은 비율이 몇 대 몇이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여기 있는 반지름끼리 비교하면 딱 되니까 확대하면 반지름부터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반지름이 여기는 3이고 여기는 4니까 3대 4. 그런데 여기 둘레 비하고 다른가?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써져 있는 거 외우라고 쓰는 거 아니에요. 공통점을 찾으려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원주 이런 것들도 닮은비를 나타내는 거고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여기서 내가 한번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약간 응용 동작이거든요. 자, 삼각형을 위아래로 그려서 닮은 거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내가 여기 3, 4, 여기가 얼마라고 해볼까? 그러니까 여기 한 6 정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서 이제 9, 12, 18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 한 3, 4, 6하고 9, 12, 18이니까 닮은 비가 몇 대 몇이라고 대답할 거야? 1대? 여기 3이죠. 그죠? 그럼 3, 4, 6 한 번 더 해볼게요. 요거랑 9, 12, 18. 더해도 몇 배 차이 날까요? 그렇죠. 골고루 3배, 3배, 3배에서 더했으니까 내가 요거를 3, 4, 6에 합에다가 3배 했다고 적어도 틀린 거 아니잖아. 맞죠? 그럼 둘레끼리도 3배 차이 나는 거 맞죠? 그 도형이 둘레까지도 닮은 비에 해당이 돼요. 자, 이거 외우라고 적어드린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럼 얘네들이 공통점. 자, 지금 다 뭐 구한 걸까? 다 뭘 보고 이제 알아낸 걸까? 이런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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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여기, 여기 다 어떤 무언가의 길이 넓이. 자, 여러 개 얘네들 공통점 무언가의 길이에요, 넓이에요. 길이 개념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닮은 비는 뭔가 길이의 비율에 대한 거예요. 어떤 선들의 그게 곡선이든 직선이든 선분이든 곡선이든 선분이든 간에 다 겹쳐지는 부분에 해당하는 곡선이든 선분이든 길이의 비율이 닮은 비라고. 이 개념이 바뀌어 있어야 돼. 자, 합동이니까 어떻게 합동 추수하면 합동이 되는 두 도형이니까 겹쳐지는 부분에 대한 길이의 비율이 닮은 비라고 저기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 이것들의 공통점을 써주려고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하나하나 외우시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닮은 도형들이 겹쳤을 때 생기는 겹쳐진 부분들의 길이고 그 길이의 비율이 닮은 비라고. 이렇게 인지가 되셔야 이제 나중에 이런 거 둘레 가지고 닮은 도형 둘레 가지고 문제를 낼 때 닮은 비 이용해서 후다닥 길이를 구하지. 뭐 둘레를 보고 둘레 구하라고 할 때 변의 길이 하나하나 다 이렇게 안 구해요. 이거는 A 설명용으로 A씨를 들어준 거지. 그래서 나중에 그런 문제가 나올 때 한번 겪어보시면 뭔 소린지 알아들을 거고요. 뒤에 걸 하기는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 여기까지만.